선사시대 인간은 어떻게 9톤짜리 매머드를 쓰러뜨렸을까? 상상해보세요. 눈앞에 거대한 매머드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온몸은 곱슬곱슬한 털로 뒤덮여 있고 어깨 높이만 4m가 넘습니다. 몸무게는 무려 9톤. 그건 그냥 덩치가 큰 동물이 아닙니다. 근육, 뼈, 분노, 그리고 빙하기를 버텨낸 생존 본능이 한 덩어리로 뭉친 괴물입니다. 두꺼운 털가죽은 살인적인 추위를 막아냈고 길게 휘어진 상아는 사람 하나쯤은 속도도 줄이지 않고 공중으로 날려버릴 만큼 위협적이었죠.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그건 관찰이 아니라 거의 사망 신청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그 괴물을 상대하려는 생물, 바로 인간입니다. 몸은 말랑말랑합니다. 달리기는 느립니다. 발톱도 없습니다. 송곳니도 없습니다. 갑옷 같은 두꺼운 피부도 없습니다. 똑바로 서봐야 매머드 무릎 언저리에 겨우 닿을까 말까 합니다. 손에 든 무기라고 해봐야 끝에 날카로운 돌을 묶은 나무 막대 하나뿐입니다. 딱 봐도 공정한 싸움이 아닙니다. 아니, 솔직히 싸움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합니다. 자연 다큐멘터리라면 인간 쪽 화면 아래에 이런 자막이 떠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사라질 예정. 그런데 고고학 기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매머드, 고대 코끼리, 거대한 들소의 뼈가 산처럼 쌓인 유적지들. 그 뼈에는 살을 발라낸 선명한 절단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뼈에는 돌로 만든 창끝이 깊숙이 박혀 있죠. 이건 우연히 죽은 동물의 시체를 주워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사시대 인간은 실제로 이 괴물들을 사냥했습니다. 그것도 어쩌다 운 좋게 한 번 잡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놀라울 만큼 성공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들은 빙하기의 거대한 동물 앞에서 벌벌 떨기만 한 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계획했고, 기다렸고, 몰아넣었고, 끝내 쓰러뜨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발톱도 없고, 송곳니도 없고, 천연무기라고는 생각하는 뇌와 마주보는 엄지손가락 2개뿐인 이 이상한 영장류가 어떻게 지구에서 가장 크고 위험한 육상 동물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답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현대의 할로포인트 탄환과 비슷한 원리로 작동했을지도 모르는 창. 프로스포츠 팀도 부끄러워할 만큼 정교한 집단 협동. 맨손으로 파놓고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 사용한 거대한 함정. 그리고 무엇보다 물리법칙을 그대로 무기로 바꿔버린 사냥 전략입니다. 인간은 매머드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머드가 가진 힘을 매머드 자신에게 되돌려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입니다. 선사시대 인간과 그 가까운 친척들은 이미 수십만 년 전부터 대형 동물을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증거 중 하나가 독일 쇠닝겐에서 발견된 고대의 나무 창들입니다. 이 창들은 대략 20만 년에서 3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요한 건 이것들이 길가에서 아무 나무까지나 꺾어 대충 깎은 조잡한 막대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 창들은 가문비나무와 소나무로 정교하게 다듬어졌고 길이는 대략 2m 안팎이었습니다. 무게중심도 고려되어 있었고 전체적인 균형도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분명히 고민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만들면 더 잘 날아갈까? 어떻게 해야 더 깊이 박힐까? 어떻게 해야 부러지지 않고 버틸까? 이건 그냥 막대기가 아닙니다. 빙하기 버전의 정밀 장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창들은 50마리가 넘는 고대 야생마의 해체된 뼈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호수 가장자리 같은 특정한 장소에서 매복 사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강력한 흔적입니다. 더 놀라운 건 사냥감 선택 방식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아무 말이나 무작정 쫓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란스럽게 흩어지는 수컷 무리보다 움직임을 예측하기 쉬운 가족 단위의 말, 무리를 노렸습니다. 이건 동물의 사회구조, 이동습관, 공포 반응까지 관찰하고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돌도끼 든 원시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으르렁거리며 동굴 밖을 어슬렁거리는 캐릭터가 아니었습니다. 장기간 관찰하고 목표를 고르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전략을 반복해 성과를 내는 사냥 전문가에 가까웠습니다. 수십만 년 전에 우리 친척들은 이미 조직적이고 반복 가능한 사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비는 단순했습니다. 날카롭게 깎은 나무 막대, 그리고 믿기 힘들 만큼 긴 인내심. 하지만 그 조합은 절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시 여기로 돌아옵니다. 사람보다 수십 배, 때로는 100배 가까이 무거운 생물을 나무창 하나로 어떻게 쓰러뜨렸을까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선사시대 사냥꾼이 창을 멀리서 던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북아메리카 초기 사냥꾼들이 사용한 클로비스 창끝은 매머드 뼈 주변에서 자주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에서는 늘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사냥꾼들이 매머드를 둘러쌉니다. 한 명이 창을 던집니다. 또 한 명이 던집니다. 매머드는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결국 쓰러집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영화적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문제는 물리학이 그 장면에 차가운 물을 끼얹는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어깨와 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했고, 아무리 생존이 걸려 있었고, 아무리 오늘 저 매머드를 못 잡으면 저녁은 없다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사람의 팔 힘만으로는 9톤짜리 매머드의 두꺼운 가죽과 빽빽한 근육을 뚫고 치명상을 입히기 어렵습니다. 매머드에게 창을 던진다는 건 비유하자면 탱크를 향해 이쑤시개를 튕긴 뒤 기적을 기다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분은 사냥꾼인데 결과는 예의 바른 노크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자들은 완전히 다른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2024년 UC 버클리 연구진이 제시한 가설도 바로 이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파이크 헌팅. 창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고정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냥꾼은 길고 튼튼한 창의 뒤쪽을 땅에 단단히 박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돌창 끝이 달린 앞부분을 위쪽으로 비스듬히 세웁니다. 방향은 당연히 돌진해 오는 거대한 짐승을 향합니다. 이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창을 힘껏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일은 매머드가 직접 하게 만듭니다. 9톤짜리 매머드나 거대한 검치호가 돌진하다가 고정된 창에 부딪히면 그 순간 동물 자신의 몸무게와 속도가 그대로 창 끝에 실립니다. 사람이 만든 힘이 아니라 동물이 가진 운동량이 동물의 몸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을 던질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관통력이 생깁니다. 인간의 팔이 아무리 강해도 절대 만들 수 없는 힘을 매머드가 자기 몸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인간은 거대한 괴물과 힘겨루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괴물이 가진 힘의 방향을 살짝 바꿔놓았을 뿐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손상 원리가 현대의 할로 포인트 탄환과 비슷하게 작동했을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돌창 끝이 피부와 근육을 뚫고 들어간 뒤 뒤쪽에 연결된 나무와 뼈 구조물이 상처 안쪽에서 부서지고 벌어지면 겉으로 보이는 작은 찔림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작은 구멍 하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장기와 근육이 찢기고 창대가 부러지며 손상 부위가 넓어집니다. 매머드 입장에서는 처음 닿는 순간 뭐가 살짝 찔렸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자기 몸무게가 계속 창을 더 깊게 밀어 넣으면서 상황은 비극으로 바뀝니다. 실험에서도 이 원리는 꽤 설득력 있게 드러났습니다. 고정된 각도의 창 위로 무거운 물체를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동물 자신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은 매머드를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매머드가 이미 가지고 있던 무게, 속도, 돌진 본능을 하나의 함정 안으로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매머드 자신에게 꽂히도록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작은 영장류가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육상 포유류를 꾸준히 사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근육의 승리가 아닙니다. 방향 전환의 승리입니다.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그 법칙이 대신 싸우게 만든 승리입니다. 인간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굳이 매머드보다 강해질 필요는 없다. 매머드가 스스로의 힘으로 무너지게 만들면 된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순간 옆으로 피하면 된다. 물론 말은 쉽습니다. 현실은 훨씬 무섭습니다. 땅에 창을 박는 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창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몇 톤짜리 동물이 정확한 각도와 정확한 타이밍으로 거의 정확한 선을 따라 돌진해야 합니다.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집단 협동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은 글자도 없고 작전판도 없고 전술회의용 화이트보드도 없던 빙하기의 사냥꾼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현대의 스포츠팀 못지않은 역할 분담과 타이밍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동물의 움직임을 유도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도망갈 길을 막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소리와 움직임으로 공포를 일으켜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결정적인 위치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창과 함정이 준비된 지점으로 짐승이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영웅처럼 뛰쳐나가 매머드를 쓰러뜨린 것이 아닙니다. 부족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덫처럼 움직였던 것입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이런 대규모 집단 사냥이 여러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인상적인 전략 중 하나는 자연 지형 자체를 무기로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동하는 동물 무리를 좁은 계곡, 깊은 협곡, 빠져나가기 어려운 지형 또는 절벽 가장자리로 몰아넣었습니다. 직접 맞붙어 싸우는 대신 지형이 가장 위험한 일을 대신하게 만든 것입니다. 동물 무리는 공포에 빠집니다. 달릴 방향은 점점 좁아집니다. 뒤에서는 사냥꾼들이 압박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무리 전체가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리고 남은 일은 자연이 처리합니다. 절벽 아래 쌓인 거대한 동물의 뼈들은 이런 전략이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저지섬의 유적에서도 네안데르탈인이 대형 동물 무리를 절벽 쪽으로 몰아 사냥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영리한 방식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 그러니까 거대한 동물과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순간을 인간이 직접 감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곡, 절벽, 협곡, 진흙탕, 좁은 통로가 그 역할을 맡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배경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팀원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어쩌면 가장 무서운 천재성이 드러나는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함정 구덩이입니다. 2019년 멕시코에서 공항 건설을 준비하던 중 연구자들은 선사시대 사람들이 손으로 파놓은 거대한 구덩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덩이들은 약 14,700년 전 매머드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놀라운 점은 이것이 한번 파놓고 버린 즉흥적인 함정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증거들은 이 함정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세대를 넘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무려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입니다. 500년입니다. 한두 명의 사냥꾼이 며칠 고생해서 판 구덩이가 아닙니다. 여러 세대의 가족과 부족이 같은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구덩이를 보수했고 위치를 기억했고 어디로 몰아야 동물이 빠지는지 다음 세대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닙니다. 거의 사냥 인프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사시대 사람들을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처럼 상상합니다. 배고프면 나가서 사냥하고 운이 좋으면 먹고 운이 나쁘면 굶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그 그림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들은 건강한 매머드를 잡기 위해 장기적인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동물의 이동 습관을 관찰했고 땅의 구조를 이용했고 수백 년 동안 축적된 지식을 공동체의 기억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유적에는 뜻밖의 감동적인 흔적도 있습니다. 사냥꾼들이 그 장소를 떠날 때 그들은 동물의 뼈를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매머드의 상하와 어깨뼈가 의도적으로 배열되어 두개골을 둘러싼 형태로 놓인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쓰레기 더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매머드는 단순한 고깃 덩어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머드는 먹을거리였고 옷이었고 도구였고 땔감이었고 겨울을 버티게 해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형태로든 존중과 의식을 남겼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냥은 잔인하기만 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생존, 두려움, 감사, 그리고 거대한 동물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여기에 인간만이 가진 또 하나의 이상한 무기가 더해집니다. 지구력 사냥입니다. 조금 우스운 말로 표현하자면 인간은 끝까지 따라가서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부끄러울 정도로 끈질긴 동물입니다. 짧은 거리 달리기라면 우리는 대부분의 야생동물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말, 사슴, 들소, 심지어 작은 동물들조차 순간 속도에서는 인간을 우습게 따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간에게는 매우 강력한 냉각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온몸에서 땀을 흘리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달리면서도 체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면 많은 동물들은 헐떡이는 호흡으로 열을 배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계속 달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 헐떡임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냥꾼들이 먹잇감을 몇 시간 동안 계속 추적하면서 쉬지 못하게 만들면 동물의 몸에는 열이 계속 쌓입니다. 속도는 느려지고 판단은 흐려지고 결국 몸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집니다. 인간은 단거리에서는 느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이 멈추려 하면 다시 몰아붙였고 숨을 고르려 하면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결국 사냥감은 탈진과 열 스트레스로 쓰러지거나 미리 준비된 창과 매복 지점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전략은 따로따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선사시대 사냥꾼들은 그날의 지형, 날씨, 동물의 종류, 무리의 크기에 따라 여러 방식을 섞어 사용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절벽이 무기였습니다. 어떤 날은 함정 구덩이가 무기였습니다. 어떤 날은 창이 무기였습니다. 어떤 날은 몇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끈질김이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진짜 무기는 결국 뇌였습니다. 관찰하는 뇌, 기억하는 뇌, 협동하는 뇌, 실패를 다음 세대의 지식으로 바꾸는 뇌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불편한 진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감탄해온 인간의 천재성은 너무나 효과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약 13,000년 전을 전후해 매머드, 고대 코끼리, 거대한 나무늘보 같은 빙하기 대형 동물들이 사라진 데에는 두 가지 압력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 그리고 점점 더 정교해진 인간의 사냥 압력입니다. 기후가 흔들리며 서식지가 변했고 먹이가 줄었고 동물들은 이미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위에 인간의 사냥 기술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더 좋은 도구, 더 좋은 협동, 더 정확한 함정, 더 긴 기억. 결국 조상들의 창의성은 의도치 않게 빙하기의 위대한 동물들에게 사형 선고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덕분에 인간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는 매머드를 볼 수 없습니다. 책과 박물관과 상상 속에서만 그 거대한 생물을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인간 승리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씁쓸한 상실의 이야기입니다. 발톱도 없고 송곳니도 없던 작은 영장류가 빙하기를 버틸 수 있었던 바로 그 지혜가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친구들을 지도에서 지워버린 힘이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매머드 그림을 보게 된다면, 혹은 삶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어 보이는 거대한 문제 앞에 서게 된다면 이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몸속에는 9톤의 근육과 날카로운 상아를 가진 괴물 앞에서도 도망치기만 하지 않았던 존재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더 빨라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더 오래 관찰했고, 더 정확하게 기다렸고, 더 치밀하게 협동했습니다. 매머드는 자기보다 작은 인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인간 뒤에는 수백 세대에 걸쳐 축적된 기억과 계획, 그리고 물리법칙을 덫으로 바꾸는 집단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문제를 이기는 방법이 언제나 더 큰 힘을 갖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 문제의 무게와 속도와 방향을 잃고 그 힘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우리가 당연하게 지나쳤던 역사, 과학, 인간 본능 속의 불편하지만 짜릿한 진실들을 계속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